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는 최신 이슈 분석에 근거한 교육학 논술 강의에서 교육 행정 파트입니다. 네, 교육 행정 파트는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 나올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교육 행정 내가 꼭 알아야 되냐? 근데 사실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죠? 신임 교사로 가시면 교수 학습 계획, 평가 계획, 생활 지도 계획, 학과 경영 계획 다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은 교육 기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관료제 아시죠? 예, 매뉴얼 절차, 이제 공문, 결제를 받는 그 라인에 의해서 결제를 득한 다음에 교육 기획에 대한 결제를 득해서 그리고 그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관료제세 교장 교감 선생님, 그런 협의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어떻게 교사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학부 때는 잘 모르는데 교육 현장에 가시면 교육 행정을 전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 행정 파트는 교사가 가져야 될 역량 중에서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교육 행정 파트는 실효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실 있다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떠한 교육 정책을 단위 학교에 안착시키는 거, 그리고 내실 있게 그 목적에 맞게 교육 정책의 목적에 맞게 잘 구현해내는 것, 실현해내는 것이 단위학교 교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특히 교육 기획에 대해서 볼 텐데, 관련 교육 이슈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앞으로 미래사회 대비, 그러니까 미래 교육과정, 미래사회 대비 교육활동 교육과정,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키우는 미래사회에 맞는 사회 인재의 미래사회 대비해서 적합한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량하는 핵심 역량 교육과정으로 표현해서 또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이제 지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핵심 역량이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재집합됐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미래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탈피해서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 즉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서 결국에는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 학습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고 우리 문제 해결 학습 같은 거, 프로젝트 학습 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핵심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수업 과정에서 교수 학습 활동 중에서 그러한 교수 학습의 혁신,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것도 그냥 단위 시간 우리가 기존에 하던 50분이 아니라 블록 타임으로,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해진 학교의 그런 1교시 끝나고 쉬고 2교시 끝나고 리세스,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제나 고교 학점제, 그리고 그런 모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서 학교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유연성을 두자고 하고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수 학습의 혁신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즉 문제 해결 능력이나 융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밑에서 말한 이런 6가지 역량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교사 학습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가지 역량을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자기관리 능력, 지식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오히려 AI가 많이 큰 특징으로 보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심미적 감성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해체 활동 같은 게 중요시 되죠. 의사소통 능력, 즉 협업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공동체 등의 그런 6가지 역량이 자주, 창의, 교양, 민주적 시민이 되기 위한, 즉 인재의 어떤 모습이지요. 핵심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역량을 함량해서 도달하고자 인재상,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구성원,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게 교사의 중요한 책무인데 그걸로 한마디로 딱 했을 때 바른 인성을 갖춘, 인성이 중요시되죠.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구절은 결론 파트에서 여러분이 함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중점사항을 보면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량한다는, 균형 있게, 그냥 한 곳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그러니까 대입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과목만 파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어떤 거 생각나시죠? 고교 학점제 생각나시죠? 그래서 조기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자기를 탐구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충분히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탐색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통해서 미래사회 대비 적합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탐색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요 어떤 세 가지 소양도 갖추고요. 그리고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 학습량을 적정한다. 그래서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학습량을 적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수포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중등학교 교사가 돼서 학교 현장에 가시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때 갑자기 수포자가 확 늘어요. 그러면 그 수포자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적정합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서 그 학습 내용을 지식 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 중심의,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나 혹은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식 암기식에 그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습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학습 과정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그죠?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그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러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것이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수 중점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자, 2016 교육과정도 있고 2017 교육과정도 있는데 유독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정말로 획기적인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과거에 교사 중심의 교육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수 학습의 혁신, 그리고 학습 내용의 적정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해서 학생의 학습권 선택을 해서 고교 학점제라든가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거죠. 즉 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도 다 바뀌었죠.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과정이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바뀐 이 2015 개정 교육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교육기획에서 제가 왜 이슈를 가져왔냐. 자, 2015 개정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때 교육기획이 문제가 나왔어요. 교육행정 파트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기획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기획이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교육정책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교육적인 이슈 거기와 관련된 교육 단위학교에서 해야 될 것은 그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기획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 계획을 기획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량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단위학교 컨텍스트에 맞게 좋은 교육 기획을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좋은 교육, 효율적인 교육 기획을 통해서 안착시키는 것이 교사의 책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육의 큰 변화, 큰 정책적인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그런 것이 나오면 교육 기획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교육 기획의 그래서 개념을 먼저 봅시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교육 활동,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미래 교육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사전 준비 과정으로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효과적인 수단 방법의 공교육 기관이잖아요. 그죠? 어떤 교육적인 방법, 교육적인 어떤 재정과 수단,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시해서 교육 정책 결정의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적 정의적인 과정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기획이 호용성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실제 효과적으로 기획돼서 실용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 정책의 수행, 교육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거죠. 즉 단위학교에서 교육 기획을 학교 컨텍스트에 맞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해서 정말 좋은 기획을 가지고 좋게 정말 내실 있게 실행을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화되게 즉 잘 우리가 안착된다라는 말 쓰죠. 교육 현장에 잘 안착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 교육 현장이 안정성 있게 안착해요. 정착되죠. 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공합니다. 즉 효율적인 방법을 돼야겠죠. 학교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교사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 그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웨이스트하는 부분이 없게 효율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타당성은 교육 목표에 부합되게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원래의 내재적인 목표, 중요한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단위학교에서 실행할 수, 2015 개정에서 안착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세워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재정에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학교에 한정된 재원이 있죠. 재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그것을 합리적으로 교육 목표 달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교육 기획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서 교육의 개혁, 교육의 혁신 그리고 바른 교육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효용성 있는 교육 기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아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육 계획이 실행됨으로써 그 실행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학교에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교육 기획은 그 효용성을 갖는다. 효용성이 높아진다. 라고 저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획 파트가 실제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했다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기획에 관련된 교사의 역량은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교육 기획의 개념, 교육 기획의 효용성 같은 것을 다양한 그리고 요즘의 교육의 현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여러분 교육학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반응이에요. 문제수도 남아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실질적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죠. 교육과정에 그것을 반영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육 기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구현, 안착을 위해 단위학교의 특수한 문맥이라고 함은 지역적인 특성, 학생의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등이죠. 그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교육 기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죠? 효용성 있게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교사의 역량이고, 새로운 교육 과정의 변화나 교육의 큰 정책이 수립돼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때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 잘 때는 무슨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교육 기획의 문제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부분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더욱더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